이 만성 구내염의 치료의 시작은 발치입니다. 오히려 이 치아 자체가 염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이빨은 씹어먹는 이빨이라기보다는 염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사님들, 고양이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콩팥 질환도 많고 심장병도 많은데요. 제 생각에 아이들에게 가장 아프고 괴로운 병은 바로 만성 구내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병도 중요하고요. 만성 콩팥 질환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지만 이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입이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성 구내염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요. 밥 먹는 거를 굉장히 망설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사료 알갱이를 툭툭툭 떨구는 경우도 많고요. 끈덕끈덕한 피 섞인 침을 뚝뚝 떨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죠. 배는 엄청 고픈데 마음껏 먹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아이들을 보시는 집사님의 마음은 굉장히 찢어지실 거예요. 오늘은 서울대 출신 수의사인 제가 지긋지긋한 만성 구내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끝장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구내염이 진단되고 나면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내가 양치를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조금 더 관리를 해줬다면 아이들이 이 질환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요거는 절대 집사님들 탓은 아닙니다. 이 구내염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주염과는 다르게 단순히 입안에 플라그가 쌓이거나 치석이 쌓여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면역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 자세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이들 입안에 쌓인 플라그에 대해서 우리 몸이 과도하게 공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결국에는 아이 몸의 면역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의 평소 관리만으로는 이 질환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잇몸부터 목구멍까지 잇몸 전체가 빨개지면서 아이들은 굉장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만성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양치 좀 하고 약 먹는다고 낫는 가벼운 병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의 잇몸 염증이 입안 전체적으로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우리 목감기만 있어도 물 먹기 힘들고 굉장히 아프잖아요.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참아가면서 꾸역꾸역 밥을 먹고 있을 거예요. 이 만성 구내염의 치료의 시작은 발치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빨 뽑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일단 내과적으로 먼저 치료해보면 어떨까요? 약 먹으면 어떨까요? 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해보면요. 이게 스케일링하고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잇몸 염증은 금방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치아 표면에 달라붙는 플라그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플라그가 붙는 치아를 없애주는 게 치료의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 스테로이드도 오랜 기간 복용하면은 아이들에게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염은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고요. 구내염이 있는 아이들에서 사용하는 약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잠깐 줄여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정말 기술 발달이 빠른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엑소조미니, 줄기세포니 이런 치료들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안타깝게도 구내염에서 발치 없이 이런 줄기세포나 엑소좀만으로 치료가 완벽하게 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만족할 만큼의 치료 효과가 나온 경우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구내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저널을 쓰신 미국 전문의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찾아보면은 마지막에 뭐 줄기세포라던가 그런 치료도 나와 있어서 혹시 발치 없이 줄기세포만 하는 건 어떨까요? 내과 치료를 바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발치하고도 안 나았을 때 하는 치료지 발치 없이 치료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고 효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성 구내염의 치료의 시작이 전발치예요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생리를 뽑으면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어떤 분은 극악무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전발치를 하고 나서 보면 아이들이 훨씬 편해하고 훨씬 밥을 잘 먹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치아가 지금 아이한테는 이빨을 씹어먹는 그런 이빨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치아 자체가 염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이빨을 씹어먹는 이빨이라기보다는 염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빨이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아프고 더 지옥 같은 상황일 겁니다. 이런 아이들 발치하고 나면요. 오히려 잘 먹고요. 오히려 살도 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망설이는 이 시간에도 아이의 잇몸 통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 더 살 빠질 거고, 특히 고양이들에서 오랜 시간 밥을 안 먹게 되면은 지방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성 구내염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전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전발치를 할 때도
좀 단계별로 그런 솔루션 같은 게 있을까요? 다른 발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만성 구내염이 있는 아이들의 발치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성 구내염 자체가 치아가 원인이기 때문에 뿌리까지 올바르게 잘 뽑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염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발치 플랜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송곳니 쪽 앞쪽에 염증이 없다라 그러면 우선 송곳니와 앞니는 살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송곳니 앞쪽까지 염증이 전반적으로 심하다라 그러면은 송곳니를 포함한 진짜로 전발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 구내염이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과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걱정되시겠지만 발치를 빨리 결정하는 게 추천되긴 합니다. 왜냐면 이 질환 자체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아이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아플 건 아픈 대로 아프고, 그리고 계속 못 먹다 보면은 살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내과적인 질환들이 부수적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셨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마취를 미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구내염이 있을 때는 걱정되시더라도 빠르게 발치 결정을 하시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전발치를 이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만성 구내염에 대한 전발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치아 방사선 촬영입니다. 사실은 뿌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머리만 날려놓고 뿌리 다 남겨놓고 그대로 덮으면 눈으로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 보면은 남아있는 뿌리 조각 때문에 다시 염증이 재발되고 나는 전발치도 했는데 염증이 계속 안 나아요. 난치성인가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치료의 시작은 깔끔한 전발치이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서 치아 엑스레이를 통해서 남아있는 뿌리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취 과정인데요. 보통 만성 구내염이 있는 아이들은 밥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전신 컨디션이 떨어져 있거나 체중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마취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위한 마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취라든가 이런 과정이 걱정되신다면 저희 병원처럼 참관 시스템이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수술 과정을 유리창 너머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다거나 보호자님 안 보이는 데서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좀 못살게 군다거나 그런 위험 없이 눈으로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마취 때문에 걱정되시잖아요. 다른 걱정들은 한시름 놓아두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하고 나서의 통증은 며칠이지만 구내염 통증은 평생 갑니다. 보호자님의 결단력 있는 선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생의 행복을 선물해 주세요. 걱정과는 다르게 수술 다음 날부터 밥을 굉장히 잘 먹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아니면 아이가 병원 방문이 좀 무섭다고 한다면 치아 사진과 함께 방문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현재 상태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포 오복동물치과 이성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